예, 이번 시간에는 58회 전기기능장 기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내부장이 서로 다른 똑같은 측정을 할 수 있는 전압계가 있습니다. 그걸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전체 전압을 얼마 정도 측정할 수가 있느냐. 고로 얘는 V1이라는 전압계와 V2라는 전압계가 이런 형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가하고 있는 V0라는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V1과 V2의 내부 제한값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얼마 돼요? 15kΩ이고 하나는 10kΩ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전압이 더 많이 걸린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V1 내부 저항이 큰 곳이 훨씬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고로 V1이라는 것은 전압의 분압법칙에 의해서 R1 플러스 R2의 R1에 있는 전체 전압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니까 내가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V0다 이거죠. 고로 R1의 R1 플러스 R2의 V1 전압이 되겠죠. 고로 V0는 R1이 15kΩ, V1과 V2가 둘 다 kΩ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를 굳이 단위 환산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15 플러스 10에 전체에 있는 150V 전압계가 있으니까 이걸 하니까 얼마 된다? 이거는 250V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건 2번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드모르강 법칙을 이용해서 간소화를 시켜야 되는 파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볍게 여기에 있는 전체 낫 게이트 된 데를 중간에 OR이든 AND든 얘를 이렇게 세 군데를 잘라봅니다. 그럼 이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A 바의 드모르강 법칙은 안쪽에 있는 OR 게이트가 그걸 자르게 되면은 어떻게 AND로 바뀌어지고 C 바 그래 되고 플러스 여기서는 B 바 도트에 D 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바바 두 개 되어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자체가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뭐 괄호를 없애도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 부정은 바로 긍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점전화 사이에 힘이 20N이었다. 두 전화 사이에 비이전율이 4인율을 채웠다. 그럼 처음에는 어떤 거였어요? 공기 중이었으니까 입실론 S의 값이 1이었죠. 비이전율의 값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분의 1의 R제곱의 Q1, Q2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식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입실론 S와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 힘은 서로 반비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고로 F'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FS분의 1의 처음에 가지고 있는 힘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고로 이 비이전율의 값이 얼마였다? 4였으니까 4분의 1 F. 고로 최초에 있는 힘보다는 얼마만큼? 4분의 1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고로 최초에가 20N이었으니까 얼마 정도로? 20 나누기 4니까 5N 되겠죠. 그래서 3번처럼 5N으로 힘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기본 회로의 논리 동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 FET를 사용한 형태의 이 것에 대한 논리 회로는 바로 노알 게이트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형태 자체를 한번 보시고 노알 게이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2번 노알 게이트. 5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혼합 브릿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사이리스터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다이오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혼합 브릿지 회로에서 그 말은 두 개는 사이리스트를 가지고 점호를 하고 두 개는 다이오드니까 계속적으로 도통 상태가 되겠죠.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 VD 값을 갖다가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뭘로 인식하면 되겠다. 통상적으로 브릿지 다이오드 이외에 사이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ED는 원래 브릿지형 같은 경우는 전파 정류 회로가 되죠. 0.9V에 어떤 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가죠. 여기는 이 알파는 바로 저기 있는 점호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V 값이 얼마인가? 바로 V가 100V가 되죠. 100V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30도.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니까 얼마 나온다? 83.9V 즉 84V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L의 값이 이렇게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코일의 값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뭘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맥류를 갖다가 100% 뭘로? 직류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식에서도 여기서 뭘 다시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갖다가 찾으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하면 돼요? R분의 ED 값으로 대체하면 되죠. 저항이 얼마였어요? 8.4죠. 그럼 요거 거의 84V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 된다? 전류 값은 10A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서 전압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뭘로? 전류 값으로 대체해서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은 22022.9kV 배전선로에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 장력이 가해지는 직선계수의 접속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바로 장력이 가해지는 직선 접속에서는 압축 슬리브 접속이 되겠죠. 6번은 4번이 될 것이고, 7번에 10kV의 2000의 100V 변압기를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 즉 여기에 있는 이 임피던스가 바로 뭘 의미한다? G1, 즉 R1 플러스 JX1에 해당되는 1차 등가 임피던스다. 이렇게 됐을 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어떻게 되는가? 즉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는 이렇게 쓰죠. 이거는 1차에 대해서 풀어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V 1차 전압분의 1차 전격 그리고 Z21, 다시 말하면 1차에 해당되는 리액턴스 성분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거? X1의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이 X1의 값은 바로 현재 7ohm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전격 전압, 1차 전압이 얼마냐? 바로 2000. 1차 전류값을 알려고 하니까 단상 변압기니까 P 이꼬르 VI라는 식에 의해서 I1은 결론은 V1분의 P가 되겠죠. 1차 전압이 2000에 그리고 10kVA 그러니까 얼마? 5A가 된다. 그럼 여기가 5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당연히 X1의 값이 7이죠. 이렇게 했는 거를 뭘로?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당연히 이 곱하기 100이 들어가겠죠.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하니까 1.75 결론은 퍼센트가 된다. 1.75% 3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식에서도 이게 100이 이렇게 곱해져야 될 것이고,
8번 같은 경우는 전부와 2차 전압이 120이고 전압 변동률이 이미 2%라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차 전압은 몇 볼트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1차와 2차 권수비가 20대 1이다. 고로 권수비 A는 2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권수비 A라는 의미는 V2분의 V1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V1의 전압, V2의 전압이 120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1차 전압 V1에 대한 전압을 묻고 있으니까 V1은 권수비 곱하기 V2 전압이다. 근데 V2에 전압 변동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전압 변동률은 바로 무부하 전압에 대한 부하 전압에 대한 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요거를 V2 제로라고 두고 V2 제로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서 V2 제로는 1 플러스 변동률에 대한 전격시 전압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A에 1 플러스 변동률에 대해서 V2 이래 되니까 권수비가 20이고 1 플러스 변동률은 2%니까 소수점을 해줘야 됩니다. V2 120V 하니까 이 크기가 2448 이게 2번이 되겠죠. 9번에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횡축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이런 형태로 표시하겠죠. 여기는 단자 전압 V가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여자 전류 혹은 계자 전류 IF라고 씁니다. 여자 혹은 계자 전류. 그럼 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나가면은 요거는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일정 부분 더 가게 되면 요건 바로 부하 포화 곡선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단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전격 전류 값이 들어가죠. 요래 들어가니까 여기 바로 요래 가지고 여기는 단락 곡선. 요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포화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에 따라서 일어난 공극선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 요런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에 있어서 이 횡축은 뭘 의미한다? 바로 계자 전류, 여자 전류를 의미하게 되고 종축은 단자 전압과 혹은 전격 전류, 단락 곡선을 의미하려고 하니까 전격 전류의 값이 들어가든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축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여자 전류 혹은 계자 전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10번은) R과 L과 C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럼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면 뭐가 같습니까? 전압이 똑같죠. 고로 전압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전압이 인가되니까 그러면은 R일 때, XL일 때, XC일 때의 전류값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IR의 전류, R은 8분의 전압이 240. 그러니까 이게 30A가 되고요. IL은 15분의 240 하니까 이건 24A가 될 것이고, IC 값은 20에 240 하니까 12A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L과 C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돼요? 다 무효 전류니까 서로 상쇄가 되겠죠. I는 IR 플러스 J에 IL 마이너스 IC의 형태로 쓰면 되니까 30 플러스 J에 24 마이너스 12 하니까 30 플러스 J 12A가 된다. 고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합성하면 되죠. 어떻게 합성한다? 30제곱 플러스 12제곱 하니까 이 크기의 값이 32.3A 되니까 3번 되겠죠. 이렇게.
11번에 다음 중 계통에 연결되어 운전 중인 변류기를 점검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뭐냐? 즉 CT는 점검 시 어떻게 해야 된다? CT는 무조건 2차 측을 단락을 해야 되고 PT, 계기용 변압기는 얘는 개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된다. 바로 2차 측의 전륜 보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2번이 되고 12번은 JK 플립플롭에서 현재 상태의 QN을 제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제로인 상태가 될 것이죠. 이렇게 제로인 상태일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 하면은 당연히 클럭 자체는 들어가야 됩니다. 클럭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승 엣지에서 온이 들어가고 있을 때 JK가 0, 0이고 0, 1, 1, 0, 1, 1 이렇게 됐을 때 이 출력 Q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를 기준으로 여기를 Q0라고 보면은 최초의 상태가 Q0라고 보면은 물론 이게 0이 될 수도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J가 1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무조건 이거와 관계없이 출력을 내고요. 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0를 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 1일 때는 0, 0일 때의 어떤 출력 자체를 바로 반전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 QN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뭐 Q0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0, 0일 때 출력이 1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1, 1이 들어가면 출력이 어떻게 했어요? 0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JK 플립플롭이다. 이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1, 1이 들어갔을 때의 부정, 즉 어떤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고로 여기서는 J에 0가 들어가고 K에 1이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두 개의 입력이 다르다. J에 1이 안 들어가면은 출력은 항상 뭐가 나온다? 바로 0가 나온다. 그래서 2번이 0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파트가 삭제됨으로써 현재 여기서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다 문제 자체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단상 배전선로입니다. 단상 배전선로에 인출구 전압이 6000짜리 되어 있는, 즉 변압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1차가 되고 인출구 이쪽에 여기가 얼마다? 6000이다 이거지. 6000짜리 되어 있는데 저항이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겠죠. 선로가 단상이니까 여기도 저항도 있고 코일 성분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뒤쪽이 뭐가 된다? 이런 형태로 단락이 생겼을 때 그때 저항값 하나는 20이고 요거는 리액턴스는 35더라 이거지. 그럼 이게 선로가 이렇게 단상 선로니까 연결되면 두 개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이렇게 됐을 때 전압 B 자체도 6600에 220이라는 전압 자체가 주어져 있고, 즉 주상 변압기의 변압 B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권수 B는 N2분의 N1, V2분의 V1 혹은 I1분의 I2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니까 이 단락이 생겼을 때 전류값 물을 때는 어디에 있는 2차 측에서 단락이 생겼을 때 바로 2차 측 단락 전류를 묻고 있는 거죠. 요 전류. 그러면 여기서 뭐부터 알아야 된다? I1에 해당되는 전류 값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I1에 있는 전류 값을 갖다가 먼저 알아보면은 I1의 단락 전류는 결론적으로 Z1분의 V1의 값으로 해야 된다. 그럼 Z1 값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한선의 저항이 15고 이게 한선의 저항이 15였네요. 그죠? 15고 한선의 저항이 12였죠.
그랬고 주상변압기 1차 측 환산이 20과 35다. 고로 Z1은 어떻게 하면 된다? 현재 주상변압기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의 임피던스와 여기에 있는 ZR 플러스 ZL 되어 있는 녀석을 어떻게 2배 해줘야 되겠다. 그럼 ZT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건 ZL에 해당되는 녀석이죠. 이건 필요 없고. 그럼 ZT가 20 플러스 J 35고 얘는 2배에 15 플러스 J 12 이렇게 되겠죠. 이러니까 전체 합성에 있는 값이 얼마나 온다? 50 플러스 J에 59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크기의 값이 얼마다? 요거를 그냥 요걸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50제곱 플러스 59제곱분의 V1은 아까 인출구 전압이니까 6600이 들어가야 되겠네. 6600. 그러니까 이때 IS1의 값이 85.34예요. 1차 측 전류가 85.34다.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2차 측 단락이 생겼을 때 2차 측 전류를 묻고 있죠. 그럼 I2S는 여기서 요걸 구하니까 반대로 넘기면 바로 뭐 돼요? 권수 B에다가 I1S 현재 여기서 구해놨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로 권수 B가 220에 6600에다가 85.34를 곱하니까 이 크기가 2560A 나오더라. 상당히 큰 전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고요. 15번은 직접 콘크리트에 대입하여 시설하거나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 덕트에 넣어서 시공할 수 있는 전선관을 갖다가 바로 어떤가? CD관이라 그럽니다. CD관. 그래서 이게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약자죠. 어, 16번 같은 경우는 저항이 20ohm이고 전열기로 21.6kcal의 열량을 발생시킨다. 5A 전류를 약 몇 분간 흘려주면 되겠는가? 주울의 법칙이죠. H는 0.24 I 자승 RT라는 이 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구하는 건 바로 뭐다? 시간 T가 되겠죠. 고로 21.6kcal니까 21.6 곱하기 10의 3승에 0.24의 전류값이 5A, 저항값이 20, 그리고 T 이렇게 하니까 시간 T는 약 180초. 3분 된다. 1번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전지의 외부 회로에 5ohm의 저항을 접속했더니 8A가 흐르고, 그리고 외부 회로에 5ohm 대신에 15ohm을 접속하니 4A로 떨어졌다. 전지의 기전력이 얼마냐? 원래는 모든 전지는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뒤쪽에다가 가하는 이 외부 저항의 값이 서로 다르게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류를 기준으로, 참 이 기전력을 기준으로 원래 R 플러스 라지 R의 어디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요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가하고 있는 기전력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값으로 통일할 수가 있다. 즉 최초의 8A가 흘렀을 때는 어떤 전지 내부 저항에다가 5ohm의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4A로 떨어졌을 때는 내부에다가 어떤 거 저항값을 15ohm으로 대체하게 되니까 4A로 떨어지더라. 그럼 이 두 개씩이 뭐에 대해서, 기전력에 대해서 똑같으니까 여기서 먼저 내부 저항 R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한다? E를 구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니까 8R 플러스 40은 4R 플러스 60이 되겠죠. 이걸 넘기고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4R은 20, 고로 R의 값은 얼마다? 5ohm이 된다. 고로 5ohm을 아무 데나 넣으면 되겠죠. 여기도 넣어도 되고 여기도 넣어도 되고 값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렇게 넣으니까 몇 볼트? 80V. 고로 E는 8에 5 플러스 5 하니까 얼마? 80V가 이 값이 된다. 3번 되겠죠. 18번 같은 다음 회로의 논리식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키워놔놓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거는 바로 익스크루시브 OR 회로입니다. 그럼 안쪽에 어떤 거 플러스 한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된 녀석, 이거는 도트, 여기는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이래 놓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구하면 되죠. 즉 x와 y가 어떻게 된다? x, y가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얘는 g가 들어가죠. 그럼 여긴 g에 바가 들어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에 g 바, 이런 형태가 될 것이죠. 여기는 x 플러스 y에 not 게이트니까 전체가 바가 되겠죠. 이게 바로 여기 플러스 OR이니까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된다. 요거 이렇게 된 녀석을. 그래서 이걸 찾으니까 얼마? 2번 나옵니다. 동일한 게 바로 2번. 그래서 이거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최초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오면서 하게 되면 동일한 논리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구 번에 저하봉 배선의 라이팅 덕트의 시공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묻습니다. 라이팅 덕트는 대부분 다 일반 덕트하고 특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여야 되고, 또한 종단 자체는 대부분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m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조형제라든가 기타 이런 걸 절대 관통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답은 뭐다? 1번이 되겠죠. 조형제를 관통하는 경우에 조형제 자체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건축 구조물을 관통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번에 전류원 인버터와 비교할 때 전압원 인버터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습니다. 자, 전압원과 전류원을 갖다가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압이 구형파가 나오면은 전압원이 되고요. 전류원이 출력 파형이 구형파가 나오면은 전류형 인버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출력은 둘 다 구형파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류의 파형이냐 전압의 파형이냐를 갖다가 보통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 놓습니다. 먼저 전압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출력 자체가 구형파, 즉 출력이 구형파가 되는 것은 무조건 거기에 따른 전압이 구형파면은 전압형, 전류가 구형파면은 전류형. 그리고 입력 자체는 대부분 다 톱니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압형은
저임피던스의 전압은 즉 평활 콘덴서를 가지게 되고, 전류는 당연히 전류 자체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전류 리액터를 가지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고임피던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압형 인버터에는 항상 주 소자와 항상 병렬로 퀴한 다이오드가 존재를 하게 되고, 전류원은 그러한 다이오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전류형 인버터와 비교할 때 전압형 인버터에서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니까 바로 뭐다? 용량성 부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 유도성 부하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전압원이 바로 평활 콘덴서를 이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21번은요.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직권, 복권, 분권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자여자 발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쪽에 있는 타여자기 같은 경우는 바로 잔류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바로 이건 4번이 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회로의 기능을 가지는 것, 여기에 있는 HA 되어 있는 게 바로 반가상기입니다. 즉 반가상기가 바로 여기에서 승수 자체를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이진승산기, 즉 제곱이 되는 형태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1번이 되고요. 4번 되겠죠. 23번에 실리콘 정유기의 동작 시 최고 허용 온도를 제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갖다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즉 낮은 온도 전압에서 바로 이게 동작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저하가 떨어진다. 그럼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뭐냐? 반도체 소자를 갖다가 동작시킬 수 있는 최소의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합 온도가 상승하면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저하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동작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즉 아주 낮은 전압에서 사이리스터가 동작을 하게 된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허용 온도를 갖다가 제한을 하게 된다. UPS 기능이 뭐냐? UPS는 바로 무정전 전원 장치죠.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혹은 뭐 파워 시스템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4번이 될 것이고, 무정전 전원 이 공급이 가능해지는 게 바로 되고, 주로 이제 전산실이나 기타 이런 데에 대부분 다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공사 원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그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항목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바로 재, 노, 경 이렇게 쓰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바로 공사 원가라 그러고요. 요거를 공사 원가. 그 뒤에 일반 관리비가 있고요. 일반 관리비는 재노경에 뭐 5.5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6%에서 5% 정도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요 금액이 나왔는 게 3천만 원 이하냐? 5억이냐? 5억에 3억이죠, 3억. 그럼 요건 요때는 6%. 3억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 넘고 5천만 원 넘고 3억이 아니고 5.5%. 그러면 3억 넘은 녀석은 5%에 해당되는 일반 관리비 비율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준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했는 거에 통상 한 15% 정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게 다 더했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총 공사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서 뭐가 돼요? 일반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얼마? 6에서 5% 정도를 계상을 하게 된다. 27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전력계법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부하의 역률 묻습니다. 마치 역률은 분모는 항상 피상전력이 될 것이고 분자는 바로 유효전력이 됩니다. 고로 W1과 W2가 있을 경우에 두 개를 그냥 바로 더하기만 하면 바로 뭐가 돼요? 유효전력이 됩니다. 고로 코사인 세타는 여기 이제 3상이잖아요. 그죠? 루트 3 VI분의 W1 플러스 W2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3에 전압이 200이고 전류가 32.19가 됩니다. 이때 출력이 W1이 2.6이고 W2가 6.4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률이 얼마냐 하면은 0.807 나옵니다. 80.7%가 되겠죠. 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이외에 이전력급법에서 보통 나오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W1과 W2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걸 뭐 P1, P2라고 두자. P1 혹은 P2 둘 중에 한 개가 제로면은 그때는 역률은 얼마? 0.5가 되고 P1하고 P2가 똑같다. 뭐 100으로 똑같은 200으로 똑같은 300으로 똑같은 관계없이 그때 역률은 1이고 한 개가 다른 거의 2배다. 이건 0.866이 되고요. 한 개가 다른 거의 3배다. 그럼 이거 0.75가 나옵니다. 고로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W1이 2.6이고 W2가 6.4잖아요. 한 2.23배쯤 나오죠. 비율 자체로. 즉 얘와 얘 사이의 크기다 이 말이죠. 고로 이 녀석은 값은 어떤 형태로 된다? 0.866에서 0.75 사이의 값이 답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0.807. 2번 이외에는 답이 나올 게 없죠. 그래서 굳이 이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력계법을 가지고 역률에 해당되는 것을 풀이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8번에 전기기기에 나오는 거죠. 바로 직류발전기에 있어서의 유도되는 기전력 E는 60A의 PZ 파이 N 이렇게 씁니다. 그죠? 고로 60A의 중권이냐 박권이냐 이걸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여기서는 중권이라 그랬으니까 극수값이 돼야 되죠. A 이꼬르 P가 바로 중권일 때의 의미니까 병렬회로서는 극수니까 그럼 극수가 PZ 전기자 도체수가 600 파이가 0.035 RPMN이 1800 하니까 이거 얼마 나온다? 630V가 나온다. 그러 얘는 4번이 되겠죠. (29번에) 10진수 77을 2진수로 표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77을 2에 대해서 계속 나눠야 되죠. 2로 나누니까 얼마 나온다? 38이 나오고 38 나오니까 나머지가 1 나오죠. 다시 또 2로 나오니까 19 나오고 나머지는 제로고 2로 나오니까
98이 2, 9, 18이니까 9가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죠. 또 2로 나누니까 4로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고, 이건 2로 나누니까 2가 되고 나머지는 제로고, 2로 나누니까 1 나오고 나머지는 제로고, 읽을 때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그러면 1, 0, 0, 1, 1, 0, 1로 나오는 거. 답이 몇 번? 4번 됩니다. 읽을 때 여기서 끝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죠. 30번은 다음 논리 함수를 간략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뭐예요? 칼로맵입니다. 그죠? 얘의 특징 자체는 요 면과 요 면이 붙어 있고 요 면과 요 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제로에서 1로 바뀌었던 1에서 제로로 바뀌었던 바뀐 것은 제외하고 바뀌지 않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어떤 거? B바하고 B바가 안 바뀌었죠. 그럼 여기 뭐 나와요? B바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요 면을 봤을 때는 바로 D바가 안 바뀌었죠. 그럼 요 면으로 봐서는 바로 D바가 안 바뀌는 것이다. 그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뭐 돼요? B바, D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몇 번? 1번 되겠죠. (31번은) 어떤 변압기를 운전하던 중에 단락이 되었다. 그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25배가 되었다면 이 변압기 임피던스 강화는 얼마가 되겠느냐. 원래 단락비 KS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전격 전류가 단락 전류의 25배가 됐다라는 의미 자체는 요 크기 자체가 단락 비각에 25가 나왔다. 고로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25분의 100이 되니까 결론은 몇 퍼센트? 4%가 된다. 3번 되겠죠? (32번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빠지고, 33번 유니온 커플링의 사용 목적은 바로 돌려 끼울 수 없는 금속 간의 접속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게 유니온 커플링이다. 그럼 1번에 있는 금속관과 박스의 접속은 뭘로 해요? 바로 로크너트로 하죠. 안찌림이 다른 금속관 상호의 접속, 레듀서, 링 레듀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링을 안 쓰게 되면 그냥 그 관 자체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레듀서를 써줘야 되고, 금속관 상호를 나사로 연결하여 접속한다. 상호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커플링이 있겠죠. 예, 커플링. SSS의 트리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묻는 게 나오죠. SSS는 일명 사이드액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그림 자체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심벌을 볼 것 같으면은 바로 뭐예요? T1, T2 해가지고 어때요? 게이트 자체가 없어요. 고로 얘는 뭘로 동작을 하느냐? 바로 이 T1과 T2 사이에 펄스상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을 갖다가 가해가지고 도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빠른 상승이 빠른 전압이 필요하다. 즉 DT분의 D에 해당되는 점호가 굉장히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트리거, 다시 말하면 도통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넘는 전압의 펄스를 양 단자 간에 넣어주면 가능해질 것이다. 이건 4번이 되겠죠.
3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렬로, 두 개는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콘덴서는 두 개의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한 개를 두 배 하는 값이 될 것이고,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뭘로?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동일 크기이기 때문에 하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의 크기는 얼마? C가 되는 것이다. 36번은 기전력이 주어지고 내부 저항이 있는 전지로 2옴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 10A 전류를 흘리려고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값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직렬로 된 녀석을 몇 개를 더 넣어야만 이쪽에 몇 옴짜리, 전지로 2옴짜리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전류를 10A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E라 그러고 이거를 R이라 그러죠. 그럼 이게 직렬 연결하니까 뭐가 돼요? N은 배가 되고 직렬 연결하니까 NE가 되겠죠. 고로 I는 R분의 V니까 바로 NR 플러스 라지 R의 어떤 거 NE 이렇게 쓰겠죠. 요걸 이제 부하니까 R이라고 쓰면은,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요게 필요하다. 전류가 10A면은 NR 내부 저항이 얼마에서 0.8이요? 0.08이네, 그죠? 0.08 N 플러스 R 값이 2이고 N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10의 0.08 N 플러스 2 이꼬르 N 이라고 쓰니까 0.8N 플러스 20은 N 이렇게 되겠죠. 열로 보내니까 0.2 N 이꼬르 20. N은 몇 개? 100개를 넣어야 된다. 3번. 개수가 100개가 필요하다 이 뜻이죠. (3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에 대한 문제인데, 전부하 동선이 240W이고 철선이 160이다. 이 변압기를 최대 효율로 운전하기 위한 전격 출력의 몇 %가 되는가? 즉 뭐를 구해라? 부하율을 구하라 이 말이죠. 나와 있는 값들이 대부분 다 1보다 작으니까 부하율 n분의 1은 바로 동선분의 철선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고로 동선이 240이고 철선이 160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크기의 값이 얼마냐면은 0.816. 즉 얼마에서 81.6%에서 최대 효율을 발생한다. 3번이 될 것이고. 38번에 있는 이 문제는 RC, 즉 여기에 연산증폭기에 있는 쪽이 연결했는데 RC, 이걸 적분회로라 그럽니다. 이걸 적분회로. RC 적분회로인데, 이 RC 적분회로는 바로 입력 자체를 어떤 거,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구형파를 집어넣으면은 출력은 어떤 파가 나온다. 이렇게 생겨 있는 이거 삼각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출력은 삼각파 2번이 되겠죠. 만약에 CR 미분회로다. 이건 RC 적분이니까 CR 미분회로다. 그 말은 여기가 콘덴서고 여기가 저항이면은 이걸 미분회로라 그러거든요. 그 미분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요런 값 파형이 되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펄스파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는 펄스파가 출력이 됩니다. 입력을 구형파를 넣으면은 바로 출력은 펄스파가 나오는 게 미분회로가 되고요. 그리고 전가상기에서 음수를 처리하는 방법, 이게 꼭 전가상기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회로,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 사용하는 방법 자체에서, 즉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보수를 취하는 방법이다. 그럼 보수라는 건 뭐냐? 바로 1의 보수 혹은 2의 보수라고 주어지는데 0, 1, 1, 1이다. 그러면 이거 1의 보수를 하면은
제로는 1로, 1은 제로로 바꿔버린 게 바로 이게 1의 보수가 되고, 여기다가 2의 보수는 플러스 1만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0, 1, 1, 1이 바로 2의 보수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바로 보수 표현해서 1번이 됩니다. (40번에) 금속 전선관을 셋톱이나 카터로 절단한 다음에 관의 단면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걸 갖다가 바로 리머라 그러죠. 리머. 1번이 되고, 2번에 있는 홀서는 바로 그 어떤 분전발이나 배전반 자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홀, 즉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게 홀서. 그리고 클리퍼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나 기타에 있는 굵은 전선 자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게 클리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번은 평행도선의 같은 종류의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의 2배의 I1, I2 곱하기 10의 -7승 뉴턴 이렇게 되죠. 이 말은 이렇게 두 선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두면은 전류의 방향 I1, I2 이게 동일한 방향이면은 어떻게 된다? 흡인력이 발생하고요. 이것처럼 반대 방향이면은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반대 방향이면. 그럼 여기서처럼 왕복 전류라 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는 갔다 하나 와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반대 방향이니까 반발력이 작용을 해요. 또 왕복 전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류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I1과 I2가 똑같겠죠. 그로 표현할 때 어떻게? I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전류니까. 그래서 1번처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이제 답이 되겠죠. (42번은) 이중 농형 전동기가 보통 농형 전동기와 다른 점은 뭐냐? 그럼 이중 농형은 뭐냐? 우리가 농형은 중간에 있는 회전자는 대부분 다 쇠뭉치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양 사이드에 보통 그 코일을 감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코일을 감을 때에 사용하는 값들이 다르다 이거죠. 즉 코일을 두 종류로 감는다. 어떤 형태로? 그러면은 일반 농형보다 이중 농형은 뭐 때문에 그렇게 쓰느냐? 바로 기동 토크를 갖다가 크게 하고 또한 기동 특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이중 농형 전동기가 된다. 그래서 기동 전류가 작아지고 기동 회전력, 기동 토크가 커지는 게 바로 이중 농형이 되겠죠. 그럼 이중 농형 중에도 어떤 거? 최초에 기동할 때는 말 그대로 저항이 높은 황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코일에다가 전기를 흘려가지고 기동을 하고 운전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그 저항이 낮은 그 전기동,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동을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기동을 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동기조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번입니다. 동기조산기는 무브와 동기전동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일 때에 부하 특성 곡선이 되고요. 이때 여기에 출력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면은 P1, P2, P3. 그럼 P1 값, P2 값, P3 값이 되어 있으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출력의 값이 되는 겁니다. 요 면을 기준으로 여기를 여자 전류, 여기는 IA, 전기자 전류 이렇게 표현해 놓고 요걸 기준으로 왼쪽에는 바로 리액터, 다시 말하면은 지상 전류를 흘리고 여기는 진상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즉 지상 역률, 진상 역률이 되겠죠. 즉 여자를 갖다가 부족 여자로 운전을 하고 여기는 과여자로 운전한다.
그래서 이거는 L 성분, C 성분이 되겠죠. C 성분을 할 때는 목적이 바로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L 성분일 때는 높아진 전압 자체를 낮추는, 즉 페란티 현상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데 하는 게 바로 지상 역할이 되겠다. 그럼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콘덴서 같은 경우도 회로와 무슨 연결합니까? 병렬 연결하죠. 그래서 유도 부하와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그럼 동기조상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1번인데 그럼 2번은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뭘로 조정합니까? 바로 여자 전류를 갖다가 조정해서 위상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 특성 곡선을 위상 특성 곡선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걸 부하 전류가 아니고 무슨 전류? 여자 전류, 계자 전류를 하고, 동기전동기에 부하를 걸고 운전하냐? 아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무부하 동기전동기라고 했죠. 부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하를 거는 게 아니고 잘못됐죠. 부족의 여자를 운전하여 진상전류를 한다. 부족의 여자면 바로 지상전류가 흐르죠. 바로 과여자를 해야만 진상이 흐른다. 그래서 2, 3, 4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44번은 동기발전기에 회전계좌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 이후로 적합하지 않는 거. 동기발전기에서 회전계좌형을 쓰는데 바로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파형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단절권이나 혹은 분포권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요게 바로 파형 개선의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전기자 권선은 고전압으로 결선이 복잡하고, 그리고 계좌 회로는 직류 저전압으로 소비 전력도 적고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전기자보다 계좌를 회전자로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다. 즉 절연도 용이하고 뭐 이런 이점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45번에) 동기전동기 기동을 다른 전동기로 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전동기를 갖다가 기동하는 방법은 자기기동법하고 그리고 타 시동전동기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기동 방법은 바로 제동권선, 즉 난조를 방지시키는 제동권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유도전동기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유도기의 극수는 RPM을 맞춰줘야 되니까 동기기 극수 마이너스 항상 두 극을 빼줘야 되겠죠. 이 극을 뺏는 값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극 적은 거 해야 되죠. 1번이 되겠죠. 그래야만 RPM을 맞출 수가 있어요. 회전 속도를. 46번은 변압기의 누설 리액터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권선 분할 조립 혹은 교호 배치라 그러죠. 어긋나게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2번이 될 것이고. (47번에)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주권선과 보조권선을 전기각 2파이 라디안으로 배치하고, 즉 주권선과 보조권선을 두 개를 갖다가 얼마 360도로 서로 배치시키고, 보조권선의 권수를 주권선의 절반으로 해 인덕턴스를 작게 해서 회전시키는 방법이죠.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 분상기동형이라 그럽니다. 콘덴서 기동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콘덴서를 연결해야 될 것이고, 쉐이딩 코일은 단락되어 있는 쉐이딩 코일이 들어가겠죠. 이런 게 바로 쉐이딩 코일이 되고, 다음 중 상자성체, 강자성체는 보통 니켈, 코발트, 철 요 세 가지가 다 강자성체죠. 1보다 무지 큰 것들. 이게 바로 비투자율이 됩니다. 진공의 투자율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비투자율은 그거보다 몇 배 더 자속을 더 잘 흘릴 수가 있느냐라는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강자성체고, 상자성체의 μs 값은 뭐 1보다는 약간 더 큰 정도 하니까 바로 알루미늄이 될 것입니다.
49번의 가공전선로의 지진물에 있어서 하중에 가해지는 걸 갖다가 했을 때 기초안전율이 2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때 묻히는 즉 표준 근입 깊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입 깊이가 통상적으로 15m까지는 기본적으로 얼마예요? 6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처럼 전체 전장에. 그러나 최장 16m가 초과하는 경우엔 기본이 얼마가 된다? 무조건 2.5m가 기본이 됩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하중, 다시 말하면 설계 하중 자체가 6.8kN이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다 30cm씩 더 가산을 하고, 또 그리고 15m 초과했지만도 하중 자체가 9.8kN보다 더 넘을 경우에는 50cm, 그리고 18m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3.2, 즉 70cm까지 더 추가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0cm 아니면 50cm 정도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안이 연약하고 18에서 20초가고 6.8kN이니까 얼마 돼요? 이거는 이 집안 연약한 것 때문에, 연약한 곳 이외에라고 물었으니까 바로 연약한 곳 이외니까 2.5에다가 30cm를 더 가산해 놓은 요것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해당이 되네요. 그죠? 16m 초과 20m니까 3번. 50번도 수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온천수를 높여서 하는 전기 욕탕입니다. 온천용 승온기 시설이죠. 원래 온천용 승온기는 얼마짜리? 400V 미만이에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3종이나 뭐 특 3종 정도 보통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은 전극식 온수기의 차폐장치의 전극이라고 했습니다. 즉 차폐장치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몇 종 접지공사? 1종 접지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400V 미만이지만도 제1종 공사를 한 차폐장치가 해야 되겠죠. (50번은) 동신구의 양도체에 전력 내력이 주어져 있고 비준역의 5인 전력 액체를 넣으면 공기인 경우에 약 몇 배의 전기량이 더 축적되는가? 전기량이니까 Q 이꼬르 CV라고 쓸 수 있겠죠.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 콘덴서 양하고 얘는 서로 비례한 결과를 가진다. 그렇게 됐을 때 동신구일 때 C는 B-A의 4파이 입실론분의 AB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되겠죠. 즉 콘덴서의 크기는 바로 어디에 대해서? 비유전율에 대해서 비례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C는 바로 입실론 S에 대해서 비례한다. 즉 C는 바로 어디에 대해서 다시 또 비례하는가? Q와 비례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로 여기에 비준율 5를 넣게 되면은 축적되는 전기량도 다시 또 몇 배가 되는 것이다. 5배가 똑같이 더 축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5번은) 22.9kV 3상 4선식에서 사용하는 직선주에 사용하는 완금의 표준 길이 묻습니다. 보통 완금 길이는 저압, 이게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되겠죠. 그때 전선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가닥짜리도 있고 세 가닥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닥으로 쓸 경우에는 기본 900, 1400, 18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닥일 때는 저압도 1400, 1800, 24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상 4선식 전로지만도 나머지 한 선은 어디에? 뉴트럴 라인이니까 밑에 있고 세 선을 봤을 때 22,900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2,400에 짜리 완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54번은 전원과 부하 가지 다 같이 델타 결선입니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의 특징 자체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고 전류값이 어떻게 돼요? 루트 3배만큼 차이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죠. 그럼 여기서 선전류 물었으니까 IL은 루트 3 IP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상전류 값을 알아야 된다. 한상의 전류는 바로 한상의 임피던스 분의 한상의 전압하면 된다. 즉 상을 물었을 땐 둘 다 상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한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니까 10이죠. 그죠? 제곱이고 전압이 200. 요때 이 200은 선간이든 상이든 관계가 없죠. 델타 결선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온다? 20 루트 3 해가지고 4번이 되겠죠. 자, 54번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기기기 배울 때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는 문구가 나오면 대부분 다 2차 저항기동법으로 보통 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기는 회전자의 고정저항과 가포화 리액터를 병렬로 접속했다. 즉 회전자에다가 저항만 연결하게 되면은 2차 저항기동법이 되는 것이고, 고정저항과 가포화 리액터, 즉 L 성분까지 같이 있으니까 RL 회로니까 바로 2차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러 이거는 답이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2차 저항기동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처럼 조금 이렇게 고정이 딱 돼 있을 경우에는 바로 2차 임피던스 기동이라고 외워야 된다. 여기는 4번에 있는 콘드라 파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동보상기법을 갖다가 채용해 놨는 것들이죠. 55번부터는 이제 그 공업기경 파트가 됩니다. 도수분부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에 대한 문제죠. 바로 로트 분포의 모양이라든가 로트 분포의 평균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크기 자체들을 하나의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규격과의 비교가 훨씬 더 쉽겠죠. 거리가 먼 것은 바로 100 단위의 부적합수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고, 자전거를 셀 방식으로 생산한다. 그럼 자전거 한 대당 얼마? 14.5시간이 걸린다. 그럼 1일 8시간, 월 25일 작업했다. 그럼 작업 한 사람당 과연 몇 대 생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작업자의 생산 종합 효율은 80% 정도로 떴을 때, 자, 한 달 25일에 하루 8시간 일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이 80%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다 하는 게 이것도 맹 시간의 단위가 나오죠. 그리고 자전거 한 대당 14.5니까 14.5 하면은 여기에 몇 대 나오겠는가? 대수 묻는 거죠. 그럼 이거를 14.5에 25 곱하기 8 곱하기 0.8 이런 형태로 되니까 몇 대? 11대. 이렇게 되겠죠. 2번. 미리 정해진 일정 단위 중에 포함된 부적합 수에 의하여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걸 갖다고를 C관리도라 그럽니다. C관리도. 그래서 C관리도는 바로 개수형 관리도죠. 그리고 또한 포화송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선이라든가 관리상한선, 기타 이런 것들도 구하는 문제들이 일부분 좀 나왔었습니다.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TPM, 바로 전사적 생산 보전 활동이죠.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바로 이 전사적 생산 보전이니까 설비 보전 활동이죠. 그러니까 설비 효율화를 위한 개별 개선 활동이죠. 그래서 운전과 보전의 스킬업을 하기 위한 훈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바로 고장 및 불량과 제어율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한 전사적 기업 혁신 운동으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게 바로 3정 OS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위치, 정품, 정량, O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거리가 먼 것은 바로 설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설비 투자 분석 활동은 해당이 아니다. 59번 같은 경우는 제품 공정 분석표에 사용하는 저장,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거, 원은 가공, 화살표는 운반, 정체는 딜레이, D, 저장은 역삼각형을 했죠. 그러면 저장이 그 3번 되겠죠. 4번의 사각형은 바로 검사를 의미하고요. 검사. 60번에서 로트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해서 검사한다. 바로 뭐예요? 랜덤 샘플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샘플링 검사 방법의 하나겠죠. 랜덤 해갖고 무작위로 뽑는다 이 말이 되니까 샘플링 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보통 샘플링도 보면 단순 랜덤 샘플링도 개통 샘플링도 있고 지그재그 샘플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